우리 교재 페이지 65페이지고요. 챕터 3 현대사회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의 지향 방향에 대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의 지향 방향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살아가는 시공간,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다양한 양육 방법, 또 시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죠. 대가족이 한울타리 안에 살았던 예전에서 또 이제 주변에 얼마든지 자녀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운 친척들, 동네 사람들도 쉽게 만나 필요한 정보를 전수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고, 내 가족도 아니고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양육 정보를 얻어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 교육이 시행되는데,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5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부모 교육에 추구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한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점이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술 혁신도 따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편리는 해줬지만 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또 핸드폰 해킹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고, 역량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살기,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기와 같은 윤리적 측면을 교육에서 더욱 중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와 교사의 중요 유념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부모와 교사 모두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육이 희망이고, 결국은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남을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교육이 돼야 되겠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건,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받지만 결국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배려,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의 지향 방향은 최근 자녀 양육 관련 기구나 혁신적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I, 그래서 아이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기 침대, 스마트 아기 침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기 울음에 반응하여서 저절로 흔들려서 아기를 다시 재워주는, 와, 가격이 좀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한테 살피고 아이의 옹알이를 들어주고 이렇게 오야오야 하면서 안아주고 했던 부분들이 스마트 다시 재움이 AI 유모가 돼서 돌보미 로봇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로봇 아이 돌보미가 척척 아이에게 만화도 보여주고 수준에 맞는 게임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기 재우는 스마트 침대에 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AI 로봇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기술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육아용품에 부모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는 또 자녀는 부모와 애착 형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더불어 살기, 배려하기 이런 것을 사실 기계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될 때 4차 산업시대 부모 교육의 지향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 라고 교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은 역량 강화 교육이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을 연계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 역량 등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안내하고 부모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시 편리한 기구나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지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가 뭔지 결국은 포노, 지혜를 뜻하는 사피엔스 합성어로서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합성어, 생각하는 사람. 스마트폰 없이 생활이 어려운 현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시점은 어떠한가요? 지구에 살고 있는 약 78억 명 인구 중에 36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부모들 역시 호모 사피엔스들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또 관련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부모들과 또 맘카페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대부분 이것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능숙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고 노출하시면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교재는 안내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에 지향해야 할 우리가 방향을 살펴보면 부모 교육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지향해야 할 것인가. 안 먹고 하루를 살 수는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밥은 굶어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사고방식. 젊은 부모들일수록 의존율이 더욱 높고 자녀 양육에도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지향해야 될 방향을 안내할 때 부모 교육 시 영유아 부모들은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갖는 음식과 관련된 맛, 멋, 함께와 같은 제목으로 부모들끼리 뭔가 관심을 갖고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고 육아에 대한 고민,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것,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부모로서 부모 간의 협력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겠죠. 둘째는 부모 교육 방법으로서 스마트폰의 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과정, 조부모,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면 더 좋겠죠. 셋째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매일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매일 우리가 노출하고 중독되어 있는데, 또 핸드폰이 갑자기 어딘가에 잃어버렸다거나 그 한두 시간 잠깐 안 보는데 뭔가 굉장히 쌓였을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인류의 시대 특성에 따른 부모 교육의 지향 방향은 인류세라는 독일 출신 화학자, 또 노벨상 수상자인 크리첸이 처음 소개한 단어라고 해요.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18세기부터 현재 이래까지 지질학적 시기를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공기 대재앙의 합성어인 공기오염 대재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류세건 공기오염 대재앙이건 지구의 환경 상태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실 요즘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고, 정말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거의 여름을 지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다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이제 40도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에 40도가 기본으로 넘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곧 오겠구나라는 불안함이 저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더 심각해지리라는 점, 그쵸? 여러분도 그 부분을, 그래서 지구를 들끓게 하는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의 이런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UN 중심으로 전 세계적 지속 가능 발전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모 교육에 첨가시켜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인류세 부모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속 가능성에 도애하고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방법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녀들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고,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또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불 끄는 날, 세계의 물의 날, 종이 안 쓰는 날, 이런 환경 프로젝트.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채소데이를 이제 약간 채소 그 색깔에 어울리는 그래서 레드데이, 블루데이, 옐로우데이, 그래서 매일은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색깔 채소를 가지고 요리하는 뷔페를 만들어서 편식하는 아이들을 편식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요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원화 또 다문화 시대 특성에 따른 부모 교육의 방향성, 또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1세기는 현대사회 가치관에 대해서 삶의 전 영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만의 스타일을 존중받고자 한다는 거. 진짜 조금 고급 카페에 가면 커피의 농도, 샷은 몇 번을 하고 시럽을 넣을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커피에 대한, 진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만의 스타일. 그렇게 하기엔 또 가격을 또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초혼 연령과 첫 아기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연령의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0대에서 40대까지 20여 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출산 연령에 굉장히 폭이 다양하다. 그래서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산으로 치부가 되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나는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몇 살 때 출산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재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학부모의 연령이 매우 다양해서 소통의 방식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니즈를 잘 맞추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생활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탈이성적이고 다양성, 탈권위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대한 소통. 그 다음에 기존의 사고를 해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편견이 없이 또 여기선 춤추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춤추는 건물. 춤추는 건물처럼 보이시나요? 두바이에 있나봐요. 아직 두바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나는 그 규범적인 사고를 흔드는 이런 것들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에 지향해야 될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취미,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또 부모 교육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에 대해서 교사로서 대처하여야 되겠지요. 연령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대상의 다양성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또 어떤 지역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구성 그런 배경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부모의 다양한 개성, 또 취미, 배경 지식 등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섣불리 판단해서 소통이 어려울 거라고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범위들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소핵가족 시대의 특성들은 우리나라가 한부모 가구가 1529만 가구 7.3%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수가 29.4%로 가장 많고 한부모 가구도 7.3%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가 도표로 나와 있고요. 부모 교육에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소핵가족 시대에 심화될 수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그런 교육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젊은 부모일수록 첫 아이 부모일수록 도움을 받을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 맞춤 연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적재적시에 일어나면 좋겠죠.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예측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특성을
5가지로 살펴봤고 부모교육의 지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